물론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사실은 언덕 훈련이라기보다는 지구력 훈련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브3 치과의사 러너 마라토너 민재홍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달리기 하면서 찍는 영상이 아닌 산책하면서 이렇게 찍는 영상으로 오늘 영상 내용을 올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두 편의 달리기 영상, 그냥 산책하면서, 조깅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는 영상 올렸었는데요. 그때는 주로 제가 달리기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리고 첫 풀코스 마라톤까지 어떻게 달렸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내용은 여기 위쪽에 상단에 클릭해 보시면 첫 번째 이야기부터 보실 수 있게 저희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제가 아침에 이미 달리기를 했거든요. 하루에 한 번 이상 저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회복 시간이라는 게 있어서요. 달리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또 달리면서 영상 촬영을 하기는 조금 무리고, 제가 내일 목요일이거든요. 목요일 날 보통 언덕 훈련을 합니다. 보통 달리기 하는 분들 사이에서 포인트 훈련이라고 하면은 인터벌 훈련, 그러니까 속도를 내는 훈련 하나, 그리고 장거리 훈련 한 번, 그리고 그렇게 두 개가 가장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내가 좀 포인트로 조금 넣고 싶다라고 하면은 보통 언덕 훈련을 넣거든요. 그 언덕 훈련을 제가 런닝이 시절부터 이렇게 쭉 했는데 그때 그걸로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이제 언덕 훈련을 하기 위해서 같이 만난 사람들, 제가 팀원이라고 이렇게 자주 이렇게 영상에서도 말씀드리는데요. 그분들하고 이제 같이 인터벌 할 때도 만나고, 물론 초나 페이스는 다르지만 정석근 헬스라이프에서 같이 만나고, 주말에 장거리 같이 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친해졌고, 내일은 이제 언덕 훈련 하러 또 만나는 그런 날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덕 훈련을 많은 분들이 하고 싶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언덕 훈련이라고 하면은 긴 언덕을, 그러니까 산 등성이를 막 이렇게 달리는 걸로 생각하시는데요. 물론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사실은 언덕 훈련이라기보다는 지구력 훈련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육의 부하를 더 줘서 하는. 보통 이제 기록 향상을 위한 스피드 향상이나 다른 근육 자극, 언덕을 올라가게 되면은 경사가 있는 곳을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평지를 달릴 때와는 다른 근육들이 작용을 하고요. 특히 등근, 그리고 이제 비복근 이런 데가 작용을 하면서 달리기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언덕을 오를 때 좀 강하게 오르거든요. 그러면은 최대 심폐 자극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언덕 훈련은 굉장히 러너들 사이에서도 보약 먹는다라는 말로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언덕 훈련은 어떻게 하냐면요. 저 같은 경우는 요거는 정석근 헬스라이프 유튜브에서도 나온 건데요. 약 70m에서 한 100m 정도 되는 언덕을 이제 주변에서, 동네 주변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언덕이 너무 가파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완만한 언덕이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언덕을 찾은 다음에요. 올라갈 때는 평소 내가 인터벌 할 때 달리는 힘에 8, 90%의 힘을 내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언덕을 쭉 올라가겠죠. 그리고 내려올 때는 힘을 완전히 빼고 휴식을 한다는 느낌으로, 조깅을 한다는 느낌으로 내려오는 걸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한 7, 80m 언덕을 한 15초 정도에 뛰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꽤 힘을 썼을 때, 한 8, 90%의 힘을 써서 속도를 낼 때, 그 정도가 이제 70m 언덕에 저희는 15초 정도로 하고요. 내려올 때는 이제 똑같은 길을 내려오겠죠. 그때 약 25초 정도에 내려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요. 언덕이 가파른 정도나 길이나 이런 거는 다 다르잖아요. 꼭 15초를 맞추시라는 게 아니고요. 올라갈 때는 힘을 내서 8, 90%의 힘을 내서 짧고 강하게 올라가는 거고요. 내려올 때는 완전히 휴식을 취한다는 느낌으로 조깅할 때처럼 천천히 내려오는 그 정도 힘으로 하는 게 언덕 훈련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요. 내려올 때 사실은
언덕 훈련을 하는 게 올라갈 때 이제 평지와는 다르게 새롭게 근육이 자극되는 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언덕을 올라가니까 당연히 심박수나 심폐 자극도 같이 되겠죠. 그런 거를 하는 거거든요. 내려올 때 굳이 빨리 뛸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내려올 때 빨리 뛰면은 더 오랜 시간 지속을 못 할 거잖아요. 그거보다는 올라갈 때 빨리 뛰고 내려올 때는 조깅하듯이 천천히 뛰어가지고 좀 횟수를 늘린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거를 한 30회 정도 반복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7, 80m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80m라고 치면은 한 4.8km 정도가 되겠죠. 총 훈련 거리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새로운 근육도 자극하고 심폐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뭐 여기서 조금 응용을 하셔서 좀 더 긴 언덕이라면 그 시간을 당연히 이제 올라가는 시간, 내려오는 시간을 조금 바꿔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가장 포인트는 올라갈 때 빠르다. 그리고 내려올 때는 천천히 회복을 한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조깅하듯이 내려온다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훈련을 하기, 또 언덕 훈련하기 되게 좋은 장소가 남산 북측 순환로거든요. 저도 그 남산 북측 순환로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가서 달리기를 하는데요. 거기가 왕복을 하면은 한 6.5km 정도 나옵니다. 근데 남산이 많은 분들이, 한 번도 안 가본 분들이 상상하는 것과 다르게 오르막 내리막이 계속 있는 약간 낙타등 같은 형태입니다. 쭉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이런 형태가 아니고요. 그러면 오르막 내리막이 있는 데를 달리면서 어떤 식으로 달려야 되냐면요. 올라갈 때는 약간 근육에 긴장을 줘서 템포런 하듯이 어느 정도 센 힘을 줘서 올라가고요. 내려올 때는 오히려 힘을 빼고 천천히 내려가야 됩니다. 이게 내려갈 때가 가장 포인트인데요. 왜 그러냐면 내려갈 때 빨리 달리면요. 무릎에 부담이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내려갈 때는 경사가 아래로 져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착지가 그러니까 무게중심의 반대로 이제 착지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무릎에 충격이 굉장히 많이 가고요. 남산 가서 이제 달리시는 분들 중에 내려올 때 속도를 내시는 경우, 올라갈 때는 힘드니까 천천히 올라가시고 내려올 때 속도를 내면 반대로 뛰는 거잖아요. 그 뛰는 시간은 줄을지 몰라도요. 부상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남산을 가서 뛰는 거는 언덕 이제 훈련, 어필 훈련을 하기 위해서 가서 뛰는 거거든요. 그 효과가 당연히 굉장히 반감됩니다. 그래서 남산에서 뛰실 때는 언덕 훈련 하듯이 올라갈 때는 80%좀 장거리, 보통 남산은 장거리를 뛰니까 한 80% 정도 힘으로 쭉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오히려 숨 고르면서 천천히 내려오는 코스로 이렇게 내려와서 왕복하시면 굉장히 좋다. 저 같은 경우 남산 가면은 기본적으로 한 4회전 정도는 하고요. 아무리 올해 이번 달 말에 8월 말이나 9월 초에 또 남산 갈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때는 아마 이제 마라톤 가을 시즌이 다가왔기 때문에 5회전 할 것 같습니다. 한 33km 정도, 5회전 하면 딱 33km 나오거든요. 그 정도 이제 아마 달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집 주변에 적당한 언덕이 있는 길을 찾고요. 꼭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언덕일 필요도 없습니다. 경사도가 조금 변해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적당한 언덕을 7, 80m짜리 찾으면 70, 80m를 뛸 때 저 같은 경우 올라갈 때 15초, 내려올 때 25초 정도 비율로 해가지고 한 30번 정도 반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총 거리 한 4.5에서 4.8km 정도 사이 정도 나오게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 시간도 그렇게 많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웜업을 보통 저희가 2km 정도 조깅을 하거든요. 웜업을 하고 이제 언덕 훈련하고 다 하면은 한 45분, 50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희는 마무리 조깅을 또 한 5km 정도 합니다. 그때는 이제 몸 푸는 거죠. 어차피 마일리지도 채워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총 시간이 한 1시간 20분 정도 그렇게 세션을
밀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덕 훈련할 때 가장 포인트는 마지막쯤에 30세트 정도 한다고 했잖아요. 30세트면은 한 25세트부터는요, 정신이 없어야 됩니다. 그 정도 강도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평지를 뛸 때와는 다르게,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새로운 다리 근육들이 자극이 되고, 확실히 이제 단거리 스피드를 올리거나, 심폐지구력도 많이 늘기 때문에요. 마라톤 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언덕 훈련 하나 포인트로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제가 보통 화요일 날 인터벌하고, 목요일 날 언덕 훈련하고, 일요일 날 장거리 달리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일단 포인트 훈련이 벌써 3번 들어가잖아요, 일주일에. 근데 사실 제가 요새 느끼는 거는 3번을 다 100%의 힘으로 하는 거면은 조금, 오버트레이닝이 된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새 저 같은 경우는요, 3번 중에 2번은 100% 힘으로 하고요. 스케줄에 따라서. 한 번 정도는 조금, 한 70%, 80% 정도의 힘으로 포인트 훈련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은 이렇게 짧게 서브3 주자의 언덕 훈련이라는 내용으로 저도 정말 달리기 하면서 효과 많이 본 그런 훈련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담아봤고요. 다음에는 제가 주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가는 곳이 서울 어린이 대공원입니다. 서울 어린이 대공원 하면은 붕어빵 런이 되게, 유명하죠. 그 서울 어린이 대공원 이렇게 도로를 잘 어떻게 이렇게 달리면 붕어빵 형태로 이렇게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거 저 매주 그러니까 2~3바퀴씩 저는 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갔을 때. 그래서 그거를요, 제가 많은 분들이 이게 길을 못 찾잖아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면서 제가 좌회전, 우회전 이런 식으로 목소리 녹음해가지고 그냥 이어폰 끼고 제 영상 보지 않고도 그냥 틀어놓으면은 딱 정확히 우회전, 좌회전 이런 걸 말씀드려서 딱 할 수 있게 그런 영상 콘텐츠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 페이스인 630 페이스로 달려가지고 하면은 영상 보면서 달리셔도 되고 그냥 이어폰 꽂고 유튜브 그 영상 틀고 그냥 이어폰만 들으면서 달려도 딱 붕어빵 모양 완성할 수 있게 제가 그런 영상 다음 주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꼭 만약에 내가 인터벌 훈련, 장거리 훈련 이거 2개 말고도 좀 더 실력을 빨리 늘리고 싶다, 달리기 실력을, 그러면 언덕 훈련 꼭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언덕 훈련의 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설명이 잘 된 이제 영상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언덕 훈련할 때 훈련 방법이라든지 주의할 점, 내려갈 때 꼭 천천히 내려가야 된다는 거, 그거 강조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붕어빵런으로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